36번 해설해 볼게요. 표 차트 전환형이죠. 1번 연도별 성별 청년 창업 건수라고 했어요. 지금 표일에 나와 있는 성별 수치를 그대로 단순 확인하는 유형이죠. 이런 건 앞에 자리만 그냥 가볍게 리드미컬하게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연도의 방향성이나 항목이 연한계 남성, 진한계 여성이란 건 잘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150, 140, 120, 130, 150 150, 140, 120, 130, 150 아 맞아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78, 75, 87, 87, 75 78, 75, 87, 87, 75 맞아.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21년에 청년 창업 건수 상위 10개 업종에 17년 대비 창업 건수 증감폭, 상위 10개 업종에 21년에 10개 업종에 17년 대비 증감폭, 이거랑 이거를 이제 증감폭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이게 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식으로 17년 값에 이걸 더하면 이 값이 되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하되, 앞에 한 두세 자리 정도만 가볍게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콤마 앞에서 콤마 좌우로 이제 8, 5를 여기 2, 1의 쪽에 더한다 생각하면 507 정도 되겠구나. 이건 7,000이니까 7,000 더하면은 38,000 대충 맞겠구나. 6,600이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24,000 대충 맞겠구나. 그 다음에 거의 2,000이니까 온라인 광고에 더하면 12,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12,000, 11,900 이상 돼야 되는데 11,600이야? 이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틀린 수치를 갖다 대보면은 틀렸던 게 바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2번이 틀렸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이제 공부 삼아서 나머지 이제 3, 4, 5번도 확인을 해본다고 치면은 3번 여성 창업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18년에 마이너스 3.4인지 이 값을 보라는 거죠. 78119에서 7545 7로 콤마를 좌우로 해서 한 27 정도가 빠졌어요. 78에서 27이면은 78에서 27이면 3.4% 정도 된다 할 수 있죠. 80에 24가 예쁜 3%예요. 78에 27이면은 3%보다는 좀 크니까 3.4%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9년은 이렇게 증가한 정도가 75에서 87로 12 정도 증가를 했죠. 75에서 87로 12 증가한 게 15% 넘는지 16% 정도 되는지, 75를 반 올리면 3이 이렇게 올라가서 11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럼 12 정도 올라갔으면 16% 정도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20년은 0.2니까 약간 늘었는지 볼까요? 약간 늘었어요. 21년은 13.9 마이너스 13.9니까 87에서 75로 마이너스 12만큼 빠진 정도면은 87의 15%보다 조금 부족하니까 거의 14%인 마이너스 13.9%,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확인을 해야지 밀도를 너무 빡빡하게 가져가면 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21년 청년 창업 건수 상위 10개 업종, 10개 업종의 성별 창업 건수 구성비, 10개 업종의 성별 구성비 남성 여성이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라는 건데, 이게 33.3을 넘고 이게 66.6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2배가 좀 안 되는지 보자라고 확인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3, 57 이렇게 보면 2배가 조금 안 되는구나, 맞겠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5번 21년 청년 상위 3개 업종의 창업 건수 구성비 3개 업종의 각각 남녀 구성비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 60대 40이니까 거의 딱 1.5배 맞네, 1.5배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76.2고 23.8이니까 3배를 꽤 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3배 해보면 3배를 꽤 넘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4.1이랑 25.8은 3배가 좀 안 되죠. 그래서 6365, 1834이면 3배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37번 기억 22년 7월 수입 운송 비용은 각 교육 대상국에 대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22년 7월에 수입 운송 비용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증가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죠. 쭉 보니까 다 증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증가했고 그러면 이것은 기억은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순식간에 3, 4, 5가 날아가면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얼마 안 남았죠. 디글 일밖에 안 남았죠. 니은도 그냥 공부 삼아서 한번 봅시다. 공부 삼아서 보면은 21년 7월 수출 운송 비용이 많은 교육 대상국일수록 22년 7월 수출 운송 비용도 많다.
22년 7월 수출 운송 비용은 여기 있고 21년 7월 수출 운송 비용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1위가 1위인지 보려고 하니까 이거 1위 아니죠. 전년에는 2위였죠. 이렇게 11꼴꼴을 쓰면은 또 이것도 바로 틀렸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올해 24년 기출 문제에서 순위형 문제들은 전부 다 11꼴꼴 방식을 쓰면은 제가 기본 강의에서 알려줬던 1등이 1등인지 꼴등이 꼴등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을 쓰면은 다 바로 해결이 되게 나왔었어요. 디귿 22년 7월 수입 운송 비용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교육 대상국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교육 대상국은 같다. 이번에는 수입 운송 비용이죠. 수입 운송 비용이 전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교육 대상국은 B죠. 14.75로. 그 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애는 이제 이거 대비 이게 제일 높은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편차 중심으로 보세요. 퍼센트 구하지 말고 1762 대비 지금 1762 대비 3141인데 이건 1762 대비 14 이렇게 커진 거예요. 17 위에서 14 편차가 14 정도 커진 건데 나머지 애들은 적게 커졌죠. 이거 커진 것도 말도 안 되게 적게 커진 거죠. 900도 이외에 9면은 17 대비 14랑 비교할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10 대비 6이면 17 대비 14 쪽이 훨씬 크죠. 이런 느낌으로 비교를 해주시면은 쉽게 이게 비국이 제일 컸을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22년 6월에 수출 운송 비용이 수입 운송 비용보다 많은 교육 대상국은 이와 두 개이다. 수출 운송 22년 6월에 수출 운송 비용 지금 나와 있는 값은 7월이에요. 그래서 6월엔 어땠을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6월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7월 이번 달은 어떨까를 먼저 보세요. 이 세 개의 경우에는 A, B, C는 수출이 수입보다 커요. 나머지 세 개는 반대죠. 그러면 일단 지금은 이번 달에 일단 3개니까 저번 달에는 혹시 상황이 바뀔 만한 상태가 있는지, 그러니까 증가율 때문에 상황이 바뀔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는 수출의 증가율보다 수입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컸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소율이 마이너스 요소가 수입이 수출보다 압도적으로 컸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대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수출은 증가율이 높고 수입은 감소율이 높으면은 이게 전월에는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배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뭐 바뀔 만한 증가율 구조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2개는 절대 아니다. 3개는 확실히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리을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38번 문제는 또 상황 판단형 문제인데 뭐 처음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조건과 제약을 생각하면서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은 제가 이제 해설지에 그 실전 풀이 쪽에 아주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풀어내는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거지 실전적인 감각이 중요한 부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는 종이에 그 실전 풀이에 충분히 적어놨으니까 이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A, B, C들을 매칭하는 건데 사실 적당히 계산해서 매칭하는 방식이에요. 뭐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92.9니까 4360에 92.9도 얼마 정도일까 해서 이걸 채워놓고 그 다음에 현금을 빼서 도출하고 하는 방식인데 해설할 가치가 그렇게 있는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적당히 껴맞춰가지고 푸는 거고 그렇게 껴맞추는 논리 자체는 제가 실전풀이에 또 적어놨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도 제가 실전적으로 해설을 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시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39번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풀어볼게요. 21년의 여성 관리자는 185명이다. 21년의 여성 관리자라고 했어요. 지금 관리자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성별로 나눠져 있진 않죠. 그래서 이걸 성별로 나눌 수 있는 어떤 조건 같은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보와 표의 자료를 유기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관리자는 몇 명이냐 라고 하면은 관리자는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게 5고 15니까 20이라서 관리자는 200명이고 전체가 1000명이니까 실무자는 800명이고 그래요. 지금 조건을 보면은 실무자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무자 중에 400명이 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 여성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총 여성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 다 더하면은 450 더하기 하면 30, 40 이건 110이고 135를 더하면은 450에 135를 더해서 585예요.
그러면 실무자 중에 400명이 여성이니까 그걸 여성수에서 실무자 여성을 뺀 400명을 뺀 185명은 관리자인 여성이겠죠. 그래서 기억값이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문제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이상이다라고 물은 게 아니라 몇 명이다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는 아니고 적어도 문제였다면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틀렸다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조건을 통해서 푸는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니은 소속이 본사인 직원은 2022년이 2021년보다 5명 많다. 소속이 본사인 직원은 22년과 21년을 비교하자면은 이거 더한 값과 이걸 더한 값에 비교하는 거죠. 그럼 뭐 이건 그냥 더하는 게 좋죠. 10, 80, 15니까 95. 그 다음 해는 100인가? 그래서 80이 있으니까 55, 20, 100 맞네. 5명 많은 거 맞네.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만 남았는데 부당한 지시의 갑질 발생 빈도를 매우 낮은 보통으로 응답한 답변자 중에 언어의 갑질 발생 빈도를 한 응답자는 21년이 22년보다 많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 매우 낮음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응답자들 중에 언어의 갑질 발생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답변하는 응답자. 그러니까 이걸 중복으로 응답한 응답자를 묻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중복인 걸 어떻게 구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세 번째 조건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부당한 지시를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답변하는 응답자는 언어와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답변한다. 이게 이 밑에 두 개는 위에 속한다는 말이죠. 이 밑에 사람들은 언어에도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항에 대해서 전부 다 모두 다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응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38보다 이쪽은 높으면 15가 크죠. 53보다는 12가 크죠. 15 더하기 12 총 27이 큰데 그 27만큼 많은데 이쪽 위가 아래보다 큰 27만큼은 결국 이 수치들로 채워지는 거죠. 위의 수치가 밑에 거 이거 아니면 이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위의 높음, 매우 높음은 배타적으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쪽 3개 아니면 이쪽 2개로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2개로 대답하고 남은 수치인 27이 이쪽으로 대답한 수치죠. 그래서 결국 해석을 하자면은 이 문제는 이 위에 2개 수치 빼기 밑에 2개 수치의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년은 27이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70 위에가 75고 이쪽이 38이니까 뭐 안 빼봐도 22년이 더 크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3년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쳐보았습니다. 네.